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유동규의 입이 이재명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는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입이 이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 법적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도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재판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 그 문서는 아니 원희룡 장관이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 당시에 발송한 문서들 지금 국토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명약 관항한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은요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이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2027년도 대선도 전부 다 물 건너가고 결국은 이재명이가 갈 곳은 뭐 흔히 얘기하는 유동규가 갔다 온 이 구속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재명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문기 처장이에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이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4번 다 김문기 처장이 모든 책임 있는 것 같이 검찰에서 추궁을 받았다. 이게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 압박을 굉장히 느꼈고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 바로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왜 안 했느냐인데 이거를 갖다가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김문기 처장이 서너 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3번 보고를 했는데도 전부 윗선으로부터 묵살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래서 심적 부담이 느꼈고 그 다음에 용적률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 검찰에서 지나치게 추궁을 해가지고 이 용적률 변경 문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심적 압박을 느꼈고 이래서 극단적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그 당시 나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경기도 지사 때서야 이 김문기를 알게 됐고 시장 때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 대목이 말하자면 유족들에게 2번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그야말로 그런 그 생명을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나와서 춤추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은 또 한 번 이제 2차 가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월 2일 날 지금 유족을 이재명 측에서 긴급히 보안 유지에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 나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즉 회유, 위로 성격의 만남이 아니고 회유 성격의 만남이다. 이렇게 채널 A에서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채널 A에서의 단독 보도는요. 유족 측 인사를 인터뷰를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그 당시 유족 측에서 이재명 측 인사와 2월 2일 날 만나서 이재명 측 인사가 지금 이제 유족 측한테 한 얘기를 보면 이게 회유 쪽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지금 이 유족 측에서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김문기를 몰랐다,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다가 이 회유,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 회유라고 한 것은 이제 증거인멸이나 마찬가지로 도와달라,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이재명 측에서 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채널 A에서 지금 단독으로 오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면요. 이재명이는 이미 그동안에도 저도 말씀드린 이 보도한 내용이 아는데 2009년도에 김문기 처장이 가지고 있었던 전화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임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할 때서부터 알았고 특히 이 유족, 이 아들이 우리 국민의힘 지난 선거 때 얘기한 걸 보면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이 얘기 중에 하나는 우선 조문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서 골프까지 한 카트를 타고 찍었는데, 타면서 골프를 했는데,
그리고 이 손잡은 사진 또 대각선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진들을 전부 다 유족 측이 가지고 있고 초등학생 딸한테 그 당시 김은기 처장이 오늘 시장님이랑 본부장님이라고 골프까지 쳤고 너무 좋았고 재밌었다 라고 하는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게 유족 측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경기도 지사할 때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주장, 이거는 허위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유동규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호주에서 골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탔고 그리고 요트값까지 내가 내줘갖고 탔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걸 보면은 허위사실 제목 중에 하나인 김문기 처장과 된 허위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요 또 이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그만 돌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큰 돌이 뭐냐. 이 큰 돌이 본격적인 대선 자금이다가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억 원 줬다는 것이 작은 돌이고 큰 돌은 이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간 이 대선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A가 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이 회유성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재명이가 잔인한 사람이냐, 잔인한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전부 거짓말로 대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유족 중에서 열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 한 것도 몰랐다고 하지만은 뭐라고 그럴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서운하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유족 측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른다고 안 하고 모른다고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온 사람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뿐이고 돌아와서 보니까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족 측에서 진짜 말도 안 된다. 필드도 같이 나가고 골프도 쳤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말이죠. 최소한도 서운한 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든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저희를 징계시키는 딱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물론 이 사장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온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 이 기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재명에서 보낸 이 메시지도 조심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은 본인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일단 듣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물론 오신 거는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캠프 대회로 오신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 인사, 이 사람이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면 그 캠프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또 얘기를 하고 와서 또 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족 측에서는 지난 2월 23일 날 배신감을 느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김문기에 관해서 이 거짓말, 허위 사실을 한 거를 폭로했다. 이런 요지로 채널A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끝났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규 씨가 언론에 대해서 밝힌 얘기,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밝힌 얘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김용희가 대장동 수사 때 입원을 지시한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희가 전해준 내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정진사이가 검사장 이정수를 만나고 있고 술도 먹고 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입원하라. 그래서 실제로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진상과 이 김용희가 뭐 7, 8번씩 전화를 했잖아요. 이 유동규한테 압수수색 직후에 이때 휴대전화도 버리라고까지 얘기한 게
바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얘기한 게 이제 물적 증거, 즉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이제 포렌식만 다 나오잖아요. 누가 통화했고 누가 문자를 보낸 거. 이거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직접 유동규 씨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 맞다. 그렇게 서로 얘기했다.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하다. 그렇게 변호인 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는요,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된 물증과 진술. 그러니까 그 남궁이 술집 여종업원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 그 문자까지도 전부 다 보고 났고, 또 CCTV로도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유동규 씨가 말이죠. 또, 이 법정에서 한 얘기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데, 가봉 안에서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뭐가 제일 무섭냐?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그래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한 게 참 많았고 아무도 접견하지 않았는데 이 긴가민가 했던 일들이 나와보니까 다 확신이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다쳤고 저는 진짜 형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진짜 형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는 도원거리의 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과 정진상,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 이 도원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것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되게 홀관하고 편하게 있으면 조사도 다 그렇게 임할 것이다. 내 것만 한 거,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법적 책임을 묻고 이재명이가 한 잘못된 것은 이재명이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정진상이하고는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접대 사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고 급하게 갈 것도 없고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고 아주 작심하고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정에서도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성남시장에 대해서요. 여러 번 언급을 했다. 그래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다 이재명한테 있다. 이런 취지로 오늘 발언을 했고요. 오늘 공판은요. 유동규 씨 측에서 정영학 씨 측한테 질문을 하고 정영학 씨가 답변을 하는데 정영학은 여전히 이재명을 조금이라도 더 감싸려는 그런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좀 유동규 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동규 씨 변호인이 오늘 정영학 씨한테 신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자, 이재명이가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사를 컨소시엄으로 정한 것은 건설사 셔녀 씨의 폐가 많아서 내가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유동규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금융사를 한정한 내용은 결국 정영학 씨가 아니라 정영학이라든가 이 김만배, 유동규가 아니고 성남시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사공모지침서에는 건설사, 사업자의 건설사를 빼고 금융사로 한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찰도요. 이러한 내용은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두고 넣은 것으로 보고서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 측에서는 최종 책임이 성남시에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영학 씨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요. 건설사 배제는 희망사항이었고 결국 잘됐다라고만 얘기하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 변호인이 계속해서 금융사 한정 지침은 유동규가 개발 사업자의 말을 듣고 성남시에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청이나 또는 시장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지를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지금은 위에서 지침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내려왔고 성남시장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정형하게 답변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언하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이러면은 시장이 정한 것 아니냐. 유동규가 어떻게 힘을 써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정영학한테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는요. 내부 과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물어요. 얼버무려. 그러니까 유씨 변호인이 재차 녹취록만 보면 시장이 정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검찰에서 김만배 남욱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유동규가 다 힘썼다고 한 거냐. 이렇게 정영학을 다그칩니다. 예.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정영학은요. 당시에는 유 전 부장에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꼬리를 좀 더 흐리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유동규는 작심하고 이제는 이재명을 계속 이재명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정영학은 역시 이재명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재판정 진술 내용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일부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미 이재명에게 쌓인 게 너무 많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그러면서 골프 친 얘기, 요트 탄 얘기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이미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이재명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재명은 도망갈 데가 없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여기서 더 도망가면 그야말로 죄질이 나쁘다 해서 형량이 더 올라가겠죠. 예,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이제 심야 방송 때 여러분을 좋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